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대형 작가죠. 스타 작가입니다. 아마도 이분을 또 이태원에서도 경리단길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또 미술을 하시고 또 우리 화가들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꽃미남 우리 작가이기도 하지만 정말 그림을 행복하게 아름답게 마치 그 세로토닌이 분비될 것 같은 아름다운 화면과 영상 조각 모든 많은 엔터테이너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특히나 우리 한국미술협회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미술대전 15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대한민국의 거장 마이스트로 화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꽃미남 하정민 작가를 초대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앉으시고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우리 하정민 작가 편, 오늘 또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사실 평소에 미술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후배 동생 중에 하나인 저희 심종환 아나운서가 미술로 이렇게 방송을 또 개국해서 오늘 첫 방송을 저와 함께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서 만사 모든 일들 다 제치고 오늘 이 스튜디오에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격렬하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 하정민 작가님에게 앞서서 또 제가 모시는 또 형님이기도 하고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딱 외모만 보면 청년 작가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중년 작가로 접어드셨어요. 중년에서 좀 더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워낙 저기 외모도 수려하시지만 또 MC도 잘 보시고 또 미술 나는 무엇이 될까 청소년 저희가 이렇게 영상 화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정말 다양한 미술 이벤트를 통해서 미술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참 편리하고 아름답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와도 같다 친근감을 준 최초의 저는 화가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만족스러우신가요? 사실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네. 화가가 된다 그러면 보통 한 40 정도는 돼야지 네네. 어떤 화가의 초년생이라고 그 당시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나이 돼 가지고 내가 유명해지면 그러니까 좋은 시절 다 지나고 그 나이에 유명해지면 뭘 할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사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남들보다 네. 화단에서 많은 활동과 또 이런저런 어떤 전시나 이런 걸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작가로서 이제 인지도를 올리고 나서 보니까 이 세상 모든 거는 꼭 화판에다 네. 그림을 그리는 것만 미술이 다 아니다. 네. 세상을 위해서 내가 그리는 그림은 더 훌륭한 예술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에서 사실은 어떤 작업실에서 그림을 통해서 그리는 것보다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그리는 그림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하정민 작가께서는요, 실제로 그림도 잘 그리시고, 저도 이제 조소도 전공하고 그랬지만, 저보다 더 파나, 조각 이런 데도 남다른 그 조예를 갖고 계시고 또 이렇게 진행자로서 청소년들과 많은 미술학도들과 함께 이 국내 최초로 이렇게 또 미술 전문 MC로도 또 활약하시고 또 기자뿐만 아니라 정말 팔방 미인이십니다. 특히나 겸손하시게 미술대학도 어디 나왔는지를 절대 밝히지 않지만 대한민국에서 뭐 미술대학 하게 되면 가장 좋은 대학이 그 하정민 선배님처럼 히읗 홍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홍대에서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또 졸업을 하시고 특히나 미술 작가라면 한 번쯤 꿈꿔보고 싶은 그래도 우리 한국미술협회가 가장 큰 조직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국미술협회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미술대전에 상 하나 받아봤으면 하는 이 또 미술대학 출신 미술 작가들이 참 많은데 15회 때 뭐 장려상 특선이 아니고 큰 상을 받으셨다면서요? 사실 대학을 나왔을 때 누구든지 꿈꿨던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엔 국전이라고 얘기하고 네, 그렇죠. 지금은 대한민국 미술대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대학을 나오고 나서 내 평생에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입선 한번 해볼 수 있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1996년도에 제가 대한민국 미술대전 대상을 수상할 때 그 당시에 보니까 입선을 6번 하고 와우. 특선을 2번 하고 네. 그리고 대상까지 오면서 어느덧 한 10여 년의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그 당시에 공모전 내는 거는
내가 남들보다 더 어떤 잘남이 아니고 그 공모전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고 또 내가 낮아지는 네. 그런 훈련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겸손해지시고 또 낮은 자세로서 또 이제 예총에 이번에 또 두 번째로 큰 감투를 쓰셨는데 사실 우리 미술계에서는요, 음악계는 뭐 바이올린, 뭐 피아노, 신동이 탄생되는데 우리는 미술계에서는 신동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미술을 전공하고 나서 평생을 그림 그려서 40대, 50대에 넘어가서야 입생 로랑도 70 고이가 되고 나서 내가 디자인이 무엇인지 미술이 뭔지 알았다. 피카소도 98세까지 왕성하게 활동했고, 그래서 30대에 뭔가 큰 타이틀을 얻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근데 36세 때 뭔가 큰 계기가 있었죠? 그때 뭘 맡으셨습니까? 제가 만 36살 네. 때 그 대한민국 미술대전 네. 심사위원까지 하면서 심사위원. 보통 한 50대 중반 정도에 할 수 있는 55세는 넘어야죠. 예. 40대도 애기들이라고 하는데 미술계에서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심사위원까지 하다 보니까 네. 어느덧 제가 나이가 40이 넘어서부터는 예. 인젠 내가 왜 지금까지 이 정도로 성장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잘난 게 아니고 세상이 그만큼 내가 잘 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서 제가 4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내가 세상을 향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화가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까 네. 처음에 이 얘기했던 것 같이 내가 작업실에서 밤새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세상을 향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서 그리는 그림도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4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세상을 향해서 그런 일들에 더 관심도 많고 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진행을 많이 해온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이제 저도 미술대학 출신으로서 사실 이제 SBS 공채 아나운서부터 또 MBN에도 또 앵커로 재직할 때 정말 미술을 위해서 저변학대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방송 프로그램을 아름다운 TV 갤러리도 제가 또 아이디어도 내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참 보람이 있었던 추억인데, 근데 16회 때의 그 아름다운 TV 갤러리 MBN 방송이 보통 이제 조회수가 1,500, 2,000, 3,000 그러는데 6,000회가 넘는 화가가 나왔다는데 그 화가가 누군지 아세요? 제 입을 가지고 이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저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 하정민 작가님 그렇게 인기 작가로서 저는 많은 분들이 너무 30대에 또 대한민국 국전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미술대전이나 국지국지관 심사위원도 맡고 또 이렇게 회장직도 맡았기 때문에 시선과 질투도 상당히 많았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남다른 연예인 같은 외모로 미술 작가가 이렇게 잘생길 필요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인기를 한 몸에 받았는데, 저는 또 인기의 비결이 회화과를 홍익대학교 회화과 중에서도 동양화를 전공하셨죠. 동양화를 마스터하고 난 이후에 서양화뿐만 아니라 조각, 도예, 심지어는 패션 의상 디자인들이라는 넥타이의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하셨어요. 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선 인터넷이나 네. 이런 작가의 홍보가 되게 열악했죠 그 당시에는. 예, 네. 환경이었습니다. 네, 그때 뭐 잡지밖에 없어요. 뭐 미술세계라든가 그렇죠. 그렇게 네. 하고 우리가 보통 전시를 갖다 개인전을 해도 3년, 5년 정도에 한 번 할 만큼. 네. 근데 젊은 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전시를 해서 내가 어떻게 유명해질 수 있을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제가 베스트셀러 그 책에 네. 사파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러스트레이션 사파를. 예. 지금 저희 영상으로 나왔죠. 이게 사파예요. 아빠, 엄마, 아이의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예. 사파를 그리게 된 동기가. 사실은 네. 제가 화가로서 유명해지고 싶어서 네. 사파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화책이라든가 유명한 이 소설에 네.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더 유명해지신 거죠. 왜냐하면 전시는 한 번 하고 그 맞아요. 당시에 끝나버리면 몇 년이 흘러야 되는데 책이라고 하는 거는 뭐 10만 권, 뭐 100만 권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나오니까. 되면 명품문고, 교보문고 이런 데 예. 늘 비치가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화가는 그 당시에 작품을 하지 네. 사파를 할 수 있다는 건 자기 어떤 생계를 위해서 네. 하는 미술가가 사파를 많이 그렸는데 저는 거꾸로 네. 그 사파를 통해서 내가
어떤 유명세나 홍보나 이런 걸 갖다 하고 네. 그러고 한쪽에서는 작품 활동을 통해서 네. 이 양쪽을 전부 다 쥐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 사파에 대해서 한 10여 년 가까이 정말 그쪽도 열심히 그리고 또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정통미술대학을 나와서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대상까지 수상한 작가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파를 그린다. 사파도 굉장히 훌륭한 분야지만 마치 이제 영화관에 간판을 그리는 것처럼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치부시한 경향도 있었어요. 터부시한 경향도. 그런데도 그거를 이겨내면서 유명한 작가로서 스타 작가로 성장했는데 또 거기에 한몫했던 것이 이 예총이나 또 미술협회 또 한국미술협회라든가 다양한 출신 중에서 노래를 가장 잘한다고 들었어요. 제가 제일 자신 없는 게 노래인데. 근데 저희는 피해가 있었던 게 제목이 미술 갤러리 앤 뮤직 콘서트예요. 그래서 우리 하가들의 음악 실력은 어느 정도 되나 테스트해서 하정민 우리 또 선배님께서 노래는 안 시키면 안 되니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곡이 있다면서요. 사실은 저희 심종환 아나운서한테 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요즘에 제가 장로가 되다 보니까 네, 맞아요. 크리스찬이세요, 장로님. 그래서 저는 네. 여기 나오면 네. 찬송가밖에 부를 수 없다고 이 얘기를 하고 찬송가를 준비해 왔는데 저희도 준비하려고 그랬어요. 네, 스튜디오에 네. 제가 하려고 했던 네. 찬송가 복음성가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게 일부러 빼놓으신 건지 타 종교에서 혹시나 이렇게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닌가. 예, 그래서 네. 오늘 할 수 없이 네. 대중가요를 제가 네. 젊은 시절 네. 불렀던 노래 중에서 꼭 불러야 된다고 해서 네. 우리 어떻게 보면 남자분들이 가장 많이 노래방에서 부르는 곡 중에 하나가 네네. 우리 나훈아 씨의 사랑 또 영영 이런 노래인 예,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제가 장로가 되고 나서 네. 찬송가를 부르다 보니까 네. 이제는 이 네. 마이크를 들고 예. 그런 노래를 갖다 부르는 게 좀 사실 어색하고 옛날같이 자연스럽지가 않은데 네네. 오늘 여기 나와서 꼭 불러야 된다고 해서 네. 한번 불러는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방송 출연했지만 MBN의 아름다운 TV 갤러리에서도 노래는 안 들려주셨죠? 예, 그림만 한 30분. 그림만 보여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국내 유일의 모든 스타 화가들이 한번 노래를 들어본 순서고요. 우리 또 장로님이니까요. 크리스찬 여러분들께서 대중가요를 부르더라도 이것은 하나의 전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사랑이란 곡을 준비했나요? 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이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제일이라고 생각하죠?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온유한 사랑. 지금부터 하정민 스타 작가의 노래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는 내 사랑은 빛내리는 여름 날에 내 가슴은 우산이 되고 눈 내리는 겨울 날에 내 가슴은 불이 되리라 온 세상을 다 준대도 바꿀 수 내 여인아 잠시라도 떨어졌어 못 살 것 같은 내 예수님
외로울 때 내가 당신 친구가 되고 당신 할 때 내가 당신 웃음 주리라.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은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는 내 예수님.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요. 일단 많은 분들이 아마 댓글에 그 미술도 사실 이제 대학에서 교수님으로도 미술 교수님으로도 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후학분들이 정말 많이 따르시고 또 존경하는데 아마 우리 장로님이 또 노래를 하셨기 때문에 댓글로도 좀 앵콜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토크쇼 끝날 때 또 노래 한 곡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제가 노래도 해주셨으니까 우리 또 다운 비누에 자연 담아 신통이 방통이 에센스 비누를 천연 에센스 비누를 선물로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노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술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인데요. 정말 부단히도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또 예술가끼리도 올림픽에도 금메달 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치열한 자기의 발전과 자신의 어떤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캠퍼스를 통해서 또 조각을 통해서 이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정말 훌륭한 우리 하정민 작가처럼 훌륭한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은지 후학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사실 저는 네. 대학 시절 밤을 새면서 그림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네, 밤새서 예. 누가 그림을 갖다 그려야 된다고 그런 게 아니고 강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내가 좋아서 네.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밤을 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새벽에 밥을 하려고 나오던 저희 어머님이 깜짝 놀라서 예. 오늘도 또 밤을 샜냐 그런 얘기를 갖다 하시면서 어떤 초년기에 작품 활동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보니까 네. 정말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내가 날 많이 내 자신을 다스리지 않으면 네. 그 예술의 세계에 근접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프로는 아프면 안 된다는 거. 아프면 안 되죠. 그럼요. 예. 왜 그러냐면 제가 강의를 할 때 제가 아파 버리면 휴강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몸 관리를 갖다 네. 잘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다행히 젊음을 유지하고 계시고. 예. 병원을 갔다 가서 입원을 한다든가 이런 적이 없는 게 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지금까지 오면서 어떤 많은 일들을 그 건강 때문에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림을 그리는 거 이전에 내 건강을 지키면서 어떤 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또 요즘에 와선 그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네. 거. 그러니까 사실 제가 아까 노래를 불렀지만 네. 예전에 우리가 나훈아의 노래를 부를 때 제일 저 노래를 바꿔가면서 부르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여인을 내가 네. 좋아하는 여인의 비유를 해서 불렀고 저도 그 당시에 그렇게 불렀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 여인이 없이 네네. 가장 생각나는 분이 예수님이셔가지고 예수님이다. 예 그래서 네. 아까 제가 그 예수님을 갖다 그쪽에 넣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작업을 하면서도 저희가 많은 그 어떤 청년 작가들도 내가 정말 이렇게 앞으로 어떤 훌륭한 작가가 되어봐야 되겠지 이런 네. 생각을 많이 갖지만 그럼요. 또 좌절도 하고 치열하잖아요. 예, 네. 또 중간에 네. 이 포기하는 걸 보면 너무나도 너무나 많이 예, 포기하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포기도 하면 안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나이 40이 넘어서 그림을 그리는
여자분들도 중요하지만 남자분들은 참으로 용기 있고 대단하다. 그럼요. 집에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예, 집에서 그렇죠? 얼마나 반대를 많이 할 텐데. 다 그랬죠. 저 네. 붓을 들고 네. 도대체 뭐가 저렇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그림을 갖다 그리시는 거 보면 참으로 존경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이렇게 집에 예전에 그렸던 그림은 사실은 지금 그리는 그림보다는 다소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만 저는 옛날 그림 더 좋은데요. 예, 근데 그 시절은 네. 철부지 같지만 네. 어떤 사람하고 똑같은 것 그렇죠. 같습니다. 순수한 정말 예, 열정이 있었고. 맞습니다. 네. 지금의 그림은 너무 당연히- 세련돼 있었어요. 지금 예, 그림은. 당연히 그리지만 저 시절의 그림은 내가 저 그림 때문에 밤을 새고 네. 고민하고 맞아요. 또 그렸지만 또 내가 혹시 이걸 전시회 냈을 때 누군가 내 뭐라 그림을 그러지 않을까? 보면서 뭐라고 네. 하면 어떻게 할까? 네. 그 두려움 때문에 일주일 정도 잠도 못 자면서 네, 정말 맞아요. 어떤 첫사랑 같았던 네. 그런 시기에 그 작품이 지금 보면 네. 참으로 아름답고 맞아요. 더욱더 주옥 같은 예. 그림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하정민 선배님하고 뭐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또 인연이 돼서 10년 전 작품하고 지금하고도 다르지만 20년 전 작품 정말 그 열정이라 그럴까요? 그 어떤 조형 언어에 살아있는 생동감이 있었다라면 지금 그림은 굉장히 세련되고 완벽해 퍼펙트하고 마치 이렇게 참기름병에서 쏙 빠져나온 같은 그런 진짜 완벽주의자라는 전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미술이라는 것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돌조각처럼 세련미를 가꾸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저는 이렇게 미술 작가 우리 청년 작가들이 부러워하는 게 선배님 스타 작가가 되면 이제 몇 천만 원씩 그림이 호가하잖아요.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럼요. 사실 네. 제가 이 단체전을 네. 지금 1000번을 넘게 한 것 아,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개인전은 네. 도수전 포함해서 70회가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네. 내 몸속에 네. 강남의 아파트 두 채가 두 채. 들어가 그것도 예. 한 50평 이상. 예, 그렇죠?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 돈만 있으면 제일 네. 사고 싶었던 게 뭐냐면 물감이에요. 물감 맞아요. 그리고 작업실에 네. 그 물감이 빼곡하게 차여 있는 게 네. 어느 부자보다도 행복했죠. 더 행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제가 그림을 갖다 그렇게 많이 그리질 못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그림에만 매진했는데 지금은 강의도 해야 예, 되고요. 다양한 이제 지도도 해야 활동을 되고. 맡다 그럼요. 그래서 사실은 작업실에 가서 예전에는 빼곡하게 있는 물감과 또 내 작품들을 보면서 흐뭇했는데 네. 사실 제일 제가 겁나는 것 중에 하나는 작업실에 전시해 낼 그림이 많지 않다는 게 맞아요. 예, 요즘은 30점은 있어야 되니까 일단. 예, 돈보다도 네. 작품이 없다는 게 두렵고 떨리고 혹시나 누가 네. 개인전을 하자 그러면 채울 작품이 없는데 네. 이런 게 요즘에 제 걱정입니다. 아유 지금 뭐 아름다운 우리 딸도 계시고 아들도 계시고 굉장히 가정적이세요. 그래서 정말 화가들이 정말 기감이 되는 모범 가정이시고 또 하나님 섬기시고 작품 활동도 왕성하게 하고 계시고 지금 작품을 예전처럼 꽤 왕성하게 못하더라도 얼마 전에 보니까 저기 그 아티스트라는 잡지 있잖아요. 전국에 하나에 깔려 있는 표지 그를 장식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ADRF 전이라든가 유명한 전 심지어 중국의 그런 큰 성에서도 이렇게 작품을 하셨고 또 해외 진출도 많이 하셨는데 이 마지막으로 우리 또 미술 사랑하는 분들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마디 해주셨으면 미술은 무엇이다. 그리고 또 아드님이 따님이 또 미술대학을 가겠다는 분들도 있고 또 신진 작가도 있고 또 중견 작가 선배님도 계신데요. 미술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하정민 작가는 미술은 이렇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 말 부탁드립니다. 그림은 내 인생의 모든 거였습니다. 네. 내 삶의 전부가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40이 넘어서 결혼을 하고 우리 애 갖다 44세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작업실에서 네. 밤을 새워서 그림을 그리면 우리 애는 혼자 노는 게 저는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그림이었는데 어느 날 내가 세상의 최고의 화가가 안 되면 어때? 내가 좋은 아빠가 되는 게 세계 최고의 화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그래서 작업실 가는 시간을 많이 없앴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애들을 갖다 쳐다보면서 애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그 애들을 갖다 양육하는 게 내가 백호 천호되는 훌륭한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맞습니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그림을 갖다 그리는 작가나 아니면 인사동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네. 그리고 붓을 들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고, 그리고 언젠가는 또다시 밤을 새면서 네.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 다시 꼭 내가 돌아가야지. 어떻게 보면 연어와 같이 연어처럼 예. 거꾸로 강을 것을 올라가는 예. 연어처럼. 그래서 네.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청년 작가 여러분들 또 특히 요즘에 코로나19의 어떤 팬데믹 때문에 많이 힘든 가운데 네. 가장 그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예술가들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시회나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하지만 이런 시기에 더욱더 열심히 그림을 갖다 그려놓고 준비를 해야지만 이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정말 열심히 그렸던 그림을 저희가 선보이고, 또 내가 뭐 스타가 되겠어 하지만 언제 스타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스타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 청년 작가 여러분들 힘내시고 앞으로도 정말 그림에 매진하고 그 그림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꾼다 생각하시면 아마 대한민국의 문화예술계 또 미술계는 더욱더 밝아지고 더 앞으로 우리 예술가들이 존경을 받는 네.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정말 감동적인, 제가 기독교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아멘, 할렐루야가 갑자기 이렇게 나올 것 같이 정말 행복합니다. 사실 이렇게 어려운 또 아동들에서 또 홀트 학교에서도 또 이렇게 무상으로 재능 기부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많은 이 뭐 구조카가뿐만 아니라 어려운 또 이웃을 해서 남모르게 봉사활동도 너무나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정말 수신제가 치국평천할 말이 있는데, 수신제가 미술평천으로서 전 세계 최고를 향해서, 특히 뭐 대한민국에서는 저도 인정하고 미술계에서 인정하지만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북한보다는 수준이 좀 높잖아요. 예, 그래서 남한 북한을 통틀어서 대한민국의 1등 금메달 작가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앞으로도 정말 많은 우리 미술인들의 저변 학대와, 그리고 또 정말 저는 한국의 앤디 워홀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뭐 팝아트서부터 대중 사파 일러스트레이션까지 또 방송에 이르기까지 섭렵하고 계신데, 늘 건강하시고 또 앞으로도 또 꽃길만 걸으시고 또 대한민국의 최고의 작가로서, 옛날엔 이제 미남 작가라고 했는데 대한민국 대상 작가로서 앞으로도 승승장구 기대하시면서 우리 또 마지막에는 피해갈 수 없는 코너, 노래 한 곡을 들으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로 마무리해 주실 건가요? 제가 아까 사랑 불렀으니까 네. 영영 영영. 부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나훈아 시리즈로 이렇게 갑니다. 네, 그래서 영영. 앞으로도 또 영원히 미술계로 가시고, 그리고 또 우리 자녀분도 나중에 좀 성장해서 미술하겠다 그러면 지원해 주실 거죠? 예, 뭘 하든지 저는 어떤 걸 상관 안 하든 할 겁니다. 가수가 되든 예, 예. 뭐 법학자가 되든 예, 다 예. 지원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노래 부르기 전에 끝 인사 한번 해주시죠. 카메라 보시고 영상 편지 또 형수님한테도 한번 해주시고. 네. 오늘 우리 심정환 아나운서 때문에 뜻밖의 좋은 기회가 됐고, 또 제 인생이나 삶에 대해서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라가 많이 힘듭니다. 또한 저희 국민들이 많이 힘든 가운데 저희 예술가들이 정말 힘든 국민들을 위해서 무언가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해야 되겠고, 또한 예술가들이 존경받고 또 사회에 어떤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길 기도하면서 오늘 마지막 저희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구계에 손흥민, 박지성이 있다면 미술계에 뭐 공격수, 수비수부터 조각, 동양화, 또 서양화, 도예까지 팝아트에 이르기까지 또 패션 디자인까지 만능 엔터테이너 미술 작가인 하정민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듣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영광이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잊으라 했는데 잊어달라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 난 너를 잊지 못하네. 어떻게 잊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세월 가도 아직 난 너를 잊지 못하네.